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잠을 자는 문어 보통 그림책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만 담고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가 만날 현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담아낸 그림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발음을 주로 틀림과 같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나와 다름에서 오는 차이로 상처받기도 또 상처 주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림책을 통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죠. 이혼, 재혼,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 가정을 비롯해 조부모 가정, 입양 가정,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이 늘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나 가족의 모습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 아이들에게 다양한 가족이 많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도록 안내해주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 서툴 때가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가족의 차이를 차별로 가르치는 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통해 가족의 형태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으며 다만 우리 가족과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양한 가족 중에서도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레나타 갈린도 불의 여우에서 출판한 엄마와 나입니다. 엄마랑 같이 살게 됐을 때 나는 걱정이 많았어. 여기가 우리 집이래. 태어나서 처음 내 방이 생겼지만 내가 엄마랑 다르게 생겨서 계속 걱정이 됐어. 바꾸려고도 해봤지. 그런데 엄마가 그럴 필요 없대. 우리가 달라서 더 좋다는 거야.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아무 상관 없거든. 엄마는 늘 나랑 재밌게 놀고 항상 나를 잘 돌봐줘. 우리 엄마도 다른 엄마들과 똑같아. 날 화나게 만드는 것까지도. 나도 엄마가 미워질 때가 있지. 그럴 땐 너무너무 슬프지만 엄마는 다 괜찮을 거래. 엄마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건 정말이었어. 엄마는 내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고 나는 엄마의 아이가 되는 법을 배웠지.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야. HB 출판사의 아동 도서 브랜드 불의 여우가 소개하는 다양성과 다문화에 관한 첫 번째 그림책 엄마와 나 중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멕시코 출신 작가 레나타 갈린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엄마와 나는 고양이 엄마에게 입양된 강아지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양 과정에서 아이가 느낄 법한 솔직하고도 순수한 감정을 세심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여러 이유로 자녀의 입양을 택한 가정 등 아이와 부모가 서로 닮지 않아서 겪게 되는 심리적 거리감은
때로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어린 강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갖게 돼 신기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아직은 낯선 환경과 새로운 부모와의 서먹함,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관심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끔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한마디. 너는 누구를 닮은 거니?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는데. 이런 말들로 인해 작은 가슴에 걱정이 번지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뭐 친구들이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끼리 했던 것 같아요. 넌 강해서 좋아하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웃음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네. 듣는 대상자에게는 그게 또 슬픈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 때문일까요? 음, 줄무늬를 갖고 있는 고양이 엄마처럼 돼서 네네. 이 어린 강아지가 자신의 몸에 줄무늬를 그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엄마와 닮고 싶어서 이런저러한 재밌는 시도를 네. 해보는 어린 강아지에게 고양이 엄마는 오히려 우리가 달라서 더 좋다고 토닥여 줍니다. 핏줄이나 외모가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아이도 이내 엄마의 진심을 알고 비록 외모는 다르지만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똑같은 내 엄마임을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림책에서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 엄마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이러한 다름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면 좀 어때? 나도 엄마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 걸 이라는 아이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이란 핏줄이나 외모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일본 영화 중에 네.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이 할머니와 또 손자, 뭐 손녀 이렇게 한 3대로 구성된 가족인데 네네. 서로 전혀 핏줄로 맺어지지 않았던 거죠. 음. 근데 친가족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네. 반면에 이렇게 서로 모인 가족은 너무나도 화기애애한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 모습을 그린 영화가 음. 네, 말씀을 드리니까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네, 이 그림책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어린 강아지와 엄마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세상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나는 엄마의 아이가 되는 법을 배운다는 어린 강아지의 말을 통해 작가는 가족이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에게는 누군가 돌봐줄 어른이나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날 홀로 된 어린 강아지는 엄마 고양이를 만나 새로운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입양이라고 부르죠.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데요. 간혹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라며 태어나자마자 뭐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자라며 운 좋은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새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요? 이러한 아이의 마음을 그림책이 또 담은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글 그림 조아름 고래 이야기에서 출판한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줄래요입니다. 태우는 태어나자마자 천사 보육원에 왔어.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태우가 보육원에 온 지 한 해가 조금 지날 무렵 한 부부가 그곳을 찾아왔어. 와, 엄마 아빠인가 봐. 태우는 너무 좋아서 활짝 웃었어. 하지만 그 부부는 웃지 않았어. 그러고는 일어서서 가버렸어. 태우는 씩씩하게 자랐어. 친구들과 슈퍼맨 놀이를 즐기는 장난꾸러기 아이가 되었지. 그때 한 부부가 그곳을 찾아왔어. 혹시 엄마 아빠일까? 하지만 멀리서 부부가 하는 말이 조그맣게 들렸어. 저 아이 말고 다른 아이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부부들이 계속 찾아오긴 했어. 하지만 모두 태우가 아닌 다른 아이를 데려갔지. 태우는 울었어. 아주 작게. 태우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태우는 훌쩍 컸어. 혼자 잠도 잘 자고 혼자 노는 방법도 잘 알아.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왔어. 혹시 엄마 아빠일까? 아닐 거야. 이번에도 다른 아이를 데려가겠지 뭐. 태우는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했어. 하지만 그 부부가 자꾸 태우를 보는 것 같아. 태우야 안녕? 네가 태우구나. 듣던 대로 멋지고 씩씩해 보이네. 태우는 그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다음 날 그 부부가 또 태우를 찾아왔어. 안녕 태우야. 안녕하세요. 태우는 용기를 내어 인사했지만 목소리는 들릴락 말락 아주 작았어. 부부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태우를 찾아왔어. 오늘도 부부는 태우를 찾아왔어. 태우는 아저씨와 좋아하는 축구를 신나게 했단다. 태우는 정말 행복했어. 이제 태우는 부부와 헤어지는 게 너무나 아쉬웠어. 그래서 태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지. 저 내일도 올 거지요? 부부는 활짝 웃으며 태우의 손을 꼭 잡았어. 이제 태우에게도 엄마 아빠가 생겼어. 엄마 아빠가 사랑해 하고 말하면 태우도 나도 사랑해요 하고 말한단다. 글, 그림, 조아름 고래 이야기에서 출판한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줄래요 였습니다. 그림책의 마지막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는 태우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우가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는 작가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우에게도 엄마 아빠가 생겼어 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는데요.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죠? 내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런 내 말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입양에 관한 그림책을 읽는데 하나의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수영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보림에서 출판한 카타지나 코토프스카의 고슴도치 아이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데요. 이러한 부부의 심경을 대변하듯
부부의 아름답던 세상은 점점 잿빛 슬픔의 색으로 변해갑니다. 다채롭고 아름답던 부부의 집이 단조롭고 어둑해지는 책장의 변화에서 부부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던 부부는 어딘가에 있을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를 찾아가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하죠. 제발 우리 아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그 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댁들을 도울지 말지는 순전히 내 마음에 달렸다우. 하루에도 숱한 사람들이 찾아와 내게 머리를 조아리지. 내가 댁들을 도울 필요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소. 어디 한번 내 마음을 움직여 보구리여. 그날부터 남자와 여자는 틈만 나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봄이 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댁들이 왜 아이를 바라는지 모르겠구리여. 아이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잖소. 왜냐하면 저희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보살필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여름이 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오? 그렇지 않다면 잠시 빌려줄 수는 있는데.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가을이 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댁들은 가난하잖소. 그 형편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소? 사랑, 진심, 그리고 자유를 주겠어요. 겨울이 되자 이번에는 여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무척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물론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기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에요. 어쩌면 아기는 더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기에겐 하루라도 빨리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거니 이제 댁들을 도와줘도 되겠구려. 어서 여왕님의 어린이집으로 가봐요. 부부는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여왕님의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얻지 못한 슬픔처럼 부모를 원하지만 부모를 얻지 못한 아이들의 슬픔 또한 잿빛 슬픔인 것을 표현한 듯 그곳은 부부의 심정과 같은 잿빛으로 둘러싸인 허름하고 낡고 무척 서글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여왕님이 달님처럼 환하게 웃으며 남자와 여자를 반겼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아기도 우리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아보죠? 혹시 실수로라도 잘못 만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대신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왕님이 사내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우리 아기라고?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아기가 고슴도치라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사내아이가 다가오자 여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순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결코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요. 고슴도치 아이가 집에 온 뒤로 한동안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새 집에 마음을 붙이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아직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이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슴도치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기에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 건지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하나? 어떻게 씻겨야 하나? 옷은 따뜻하게 입혔나? 무슨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 두 사람은 늘 쩔쩔매고 허둥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고슴도치 아이는 안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가시로 찔러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조심해요. 당신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잖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상처는 금방 아무는걸요. 아기들은 자주 안아줘야 해요. 이것 봐요. 피오트르가 안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꾸 쓰다듬어 주니까 가시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엄마는 밤마다 피오트르가 잠들 때까지 머리맡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누구 뱃속에 있었어요? 내 배는 아니었단다. 그때는 다른 엄마가 있었어. 넌 그 엄마 뱃속에 잠시 머물렀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 곁에 와 있단다. 내가 옆에 없어서 많이 울었나요? 그래. 그때 엄마는 아주 많이 울었어. 아빠도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단다. 우리 세 식구가 오순도순 함께 사니까. 그날은 꽤 많은 가시들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아빠가 피오트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오트르는 늘 엄마 아빠 품속으로 파고들었고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가시들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아기를 못 알아볼 뻔했잖아.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시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피오트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기인걸요. 그러자 또 다시 가시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오트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단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너를 낳을 수 없었어.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엄마 대신 다른 엄마가 너를 낳아주셨단다.
덕분에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아가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알아요, 엄마. 그날도 피오트르는 한밤중에 잠을 깼지만 여느 때처럼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어둠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피오트르가 한밤중에 깨어나 엄마를 찾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로 가시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슴도치 아이는 작가가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 카타지나 코토프스카는 건축가인 남편을 만나 바르샤바 변두리에 직접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피오트르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술처럼 놀랍고 황홀한 일이었지요. 피오트르가 어떻게 그들 곁에 오게 되었는지는 고슴도치 아이에 나옵니다. 피오트르가 4살이 되는 해, 작가는 아이에게 읽어주기 위해 이 그림책을 직접 쓰고 그렸다는데요. 피오트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는 걸 들려주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언제나 충만한 사랑에 둘러싸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고슴도치 아이를 돌보며 가시에 찔리고 또 상처투성이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상처를 감내하며 안아주고 또 안아주죠. 그런 부모의 마음에 아이의 몸에서 점점 가시가 떨어지고 어느 날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입양이라는 주제는 어린이들에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로 가감없이 쉽고 아름다운 은유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슴도치 아이로 만나 진짜 부부의 아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이토록 어렵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임을 보여주면서도 참으로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가 어느덧 청년이 되어 새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아이의 부모가 하는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들아, 멀리, 더 멀리 날아가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느새 씩씩하게 자라서 멀리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야. 이 말을 되새기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로 아이를 진정한 사랑으로 키워낸다는 것이, 그리고 자유를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입양을 고려하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모가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의 그림과 색채는 활자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책을 한번 읽고 다시 그림을 봐도 그 감동을 잔잔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며 예쁘게 지었던 집과 마당, 그리고 숲은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빛을 완전히 잃었지만 마침내 피오트르가 집으로 오는 날 빛깔들이 소곤거리며 집으로 다시 내려앉고 아이 몸의 가시가 떨궈지는 동안 점점 색깔을 찾아갑니다. 이 그림책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특정 가정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는 도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상처받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양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300건의 입양 가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양도 출산처럼 아이를 갖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태어났으나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잃어야 하는 아이가 자신을 세상의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부모를 갖는 것은 어쩌면 평생 타인과의 관계 속에 연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세상의 끈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은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고 하죠. 그 천륜을 사람의 의지로 만드는 입양은 그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쉬쉬하면서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말한다면 아이는 오히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감사함까지 깨달아 더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입양되던 날이라는 그림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랑 아빠랑 널 뱃속에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하지만 너는 특별한 길로 왔지. 엄마와 아빠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사진 속 앨범을 보여주며 토마스를 처음 만나게 된 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던 엄마와 아빠가 사회복지관을 찾아갔던 날,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토마스를 만나기 전까지의 기다림과 설레임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었는지 토마스에게 이해시킵니다. 토마스를 만나던 날의 흥분과 감격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과 더불어 토마스도 토마스를 낳아준 엄마의 뱃속에 있었으며 낳아준 엄마가 토마스를 얼마나 위하고 생각했는지도 함께 들려줍니다. 토마스를 만났기에 가장 행복한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는 엄마 아빠가 자신의 부모임에 기뻐합니다. 다음 날 토마스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앨범에 그 사진을 함께 붙여 놓으며 이제 자신의 이야기는 완벽해졌음에 기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남들은 알더라도 정작 입양된 자신은 몰라야 하는 것으로 가족의 1급 비밀처럼 꽁꽁 숨겨왔습니다. 입양 사실이 입양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스스로를 정상적인 남과 다른 나로 구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 예전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입양한 딸들에 대한 내용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서 조금 놀랐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저렇게 전 국민이 알아도 되나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TV에서 반전의 소재로 입양에 대해 자주 다루었는데 보통은 자신의 출생을 비밀을 알고 놀라는 주인공의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제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던 일일 연속극의 단골 소재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누구의 핏줄이냐 보다는 결국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자라났는가가 더욱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나. 네네. 또 뭐 다른 사람들도 내가 뭐 입양된 가정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믿음들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입양 가정이 최대한 주변 사람들 모르게 음. 입양을 했다는 그런 풍토도 있었죠. 네네. 그러니 아이가 자신의 입양 사실을 모르는 것도 당연했고요. 네. 그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차인표 신혜라 씨의 부부의 공개 입양이 놀랍고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개 입양이 된 아이들이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아도 많은 이들의 여러 시선을 받으며 자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다 신혜라 씨가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아픔일 수 있지만 그걸 한번 공개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입양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정체성을 알게 되는 시기인 애도기를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유년기부터 입양 사실을 알면 오히려 적응이 빠르다고 말하는데요. 아이가 6살, 7살 전후로 어린 시절에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체성 성립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요즘은 공개 입양이 권장되는 추세인데요. 비밀 입양은 입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입양은 숨겨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입양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신혜라 씨는 입양은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하며 입양아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이라는 말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신혜라 씨가 방송에 나와서 공개 입양한 두 딸이 자신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019년 그림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예은 신혜라님이 글을 쓰고 김물길님이 그림을 그린 스콜라에서 출판한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입니다. 엄마에게 오늘 12월 15일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13년 전 이날 영화원에 누워있던 나를 엄마는 집으로 데려와 주었어. 만약 그때 입양이 안 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른 가족에게 입양이 됐을 수도 있고 보육원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내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돼.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엄마 딸이 된 것도 운명 같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언젠가 내가 입양되었다고 말하니 안 됐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 그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싫었어. 엄마한테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젠 괜찮아. 그런 말 상관 안 해. 난 지금의 내가 좋은걸?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가 내 엄마여서 우리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그리고 엄마, 입양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어느 날 엄마는 동생 예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솔직히 예진이가 얄미운 행동을 하면 가끔은 밉기도 해. 하지만 동생이 없었으면 아주 심심했을 거야. 엄마, 동생을 만들어준 것도 정말 고마워. 난 엄마, 아빠, 오빠, 동생이 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 친구들도 소중한 것 같아. 요즘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 엄마,
친구들이랑만 놀려고 해서 미안해.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지금도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모자라긴 해. 아플 땐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잘할 때 칭찬해주고, 힘들 때 응원해주는 엄마. 우리 엄마.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것도 모든 게 나한테는 기적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엄마. 엄마의 보물에게. 엄마가 울 예은이를 처음 본 날, 그날의 장면은 아주 생생하게 떠오른단다. 영화원에 가서 봉사하던 어느 날, 플라스틱 침대에 누워있는 너를 보게 되었어. 입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 하지만 고작 그 며칠 동안 하루하루가 엄마에게는 천년 같은 느낌이었단다. 그렇게 너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 그리고 그 후 너로 인해 생긴 행복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하단다.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 그 아이들이 다 입양되면 좋겠어 하는 우리 귀한 딸. 앞으로도 입양도 더하고 위탁도 하자는 우리 사랑하는 딸. 크면 입양을 꼭 하겠다는 우리 자랑스러운 딸.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 딸이어서 참 좋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단다. 그럴 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올려보렴. 항상 너를 바라보고 너와 함께하는 엄마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엄마 딸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평생 널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귀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신혜라 씨가 이 책에 실은 작가의 말입니다. 신혜라 씨는 한국 입양 홍보회 등 입양 관련 기관 홍보대사로서 입양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입양 철학과 소신을 전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에 앞장서고 있죠. 입양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온전한 부모를 갖는다는, 가정을 갖는다는 이 평범한 일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고 또 본인 삶의 결과도 아닌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혜라 씨가 이 그림책을 출판한 이유도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림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 그림, 정설이 노란 돼지에서 출판한 나는 엄마가 둘이래요 입니다. 책 겹포지. 꽃잎이 떨어지는 봄날, 한 여자아이가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뒷표지와 연결된 그림인데요. 뒷표지에는 아이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엄마가 있습니다. 겹포지를 넘기는 면지엔 벚꽃이 활짝 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일에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엄마. 너는 아빠. 그럼 나도 엄마. 안 돼. 엄마가 둘인 게 어딨냐?
나는 엄마가 둘이래. 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정말이에요. 나는 엄마가 둘이래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엄마는 커다란 기관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일 수도 있어요. 만능 정비사, 사육사, 상냥한 천사, 멋진 모델. 이래는 계속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합니다. 엄마가 춤을 잘 추는 발레리나여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발레리나 흉내를 내다가 그만 꽈당 하고 빨래 건조대 쪽으로 넘어집니다. 빨래와 뒤엉킨 이래. 아이고, 이게 뭐야?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잖아. 엄마,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어쩌다 이런 거야? 잠깐 다른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 나를 뱃속에서 키워준 엄마. 그랬구나. 배는 안 고파? 배 엄청 고파. 이제 밥 먹자. 엄마가 우리 이래 좋아하는 짜장밥 했지.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엄마가 만들어준 짜장밥을 맛있게 먹는 이래. 엄마, 응? 짜장밥 진짜 맛있다. 설거지하는 엄마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이래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엄마가 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하는 이래의 모습에서 이래가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나는 엄마가 둘이래요. 이 그림책은 조금은 무겁게 다루어지게 되는 입양이라는 소재를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밝게 이야기하고 있어 참 좋았습니다. 엄마가 둘인 상황을 자연스럽고도 따뜻하게 그려낸 정설희 작가님. 글도 쓰고 그림도 직접 그리셔서인지 글과 그림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 표지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책을 쭉 펴면 앞표지와 뒷표지가 한 프레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 아주 평범한 아줌마와 역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아이. 밝게 인사하는 두 모녀의 모습이 따스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제 바로 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이해와 보살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입양 가정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양보,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양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가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입양, 가족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상처도 주고받으며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담긴 이러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생각이 든 거는 네. 또 이제 현미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앞으로는 뭐 입양을 하든 혹은 직접 출생을 하든 해서 네. 또 부모님이 돼야 하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책들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이런 자녀를 입양이든 입양이 아니든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또 서로 어울려서 가정을 이루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과정은 또 어떻게 화목한 모습으로 네네. 그려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네, 하게 많은 되는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에서 주인공 아이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커가는 여느 집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어린 자녀들에게 굳이 입양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책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연으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맺는 재혼 가정에 대한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104.9MHz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옥천 FM 앱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가득 담은 아가야 안녕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